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셨을 때에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갚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편취를 했다는 점을 좀 부각해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고소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적으면 고소장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보통은 12에 12에 줄간격은 220, 그 다음에 보통은 신명조 내지는 휴먼명조체가 좋습니다. 자, 그럼 고소장, 고소인. 자, 그 다음에 고소인의 이제 신상을 적을 텐데요. 고소인은 보통 피해자를 말합니다. 피해자. 가로친 부분은 적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명 김동훈 치고 주민번호 1111 적으시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끝에는 다 적으셔야 됩니다. 현재 아파트. 그 다음에 직업 변호사 적으시고요. 사무실 서울 서초구 그대로 좀 됩니다. 전화는 휴대전화는 좀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택 사무실은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소인의 신상 파악이 다 됐고요. 다음 피고소인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피고소인은 가해자를 말합니다. 자, 그대로 고소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은 김콩박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번호 아시면 적으시면 되고, 주소도 난 주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적지 않으시면 되고요. 직업 사무실 주소도 모르면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전화는 좀 알고 계신 분은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사무실 주소 필요 없고, 이메일 역시 모르시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고소 취지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고소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죄로 내가 지금 고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범죄 사실이라고 해서 사기죄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한 건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일단은 피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고소인은 어디 법인,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이 정도 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2006년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좀 부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세보다 20%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컨설팅비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소 이유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건 육하 원칙에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뭐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제가 먼저 미리 좀 적어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고소인은 주식회사 어디에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육하 원칙 언제 2006년도에 어디서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금매로 해서 시세보다 20% 정도 싼 가격을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적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 이 중에 1,000만 원을 컨설팅 비 주조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고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문의 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는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속여서 금원을 가로채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에 고소인은 주인이 팔려고 한 사실을 없음을 확인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소를 했는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증거 자료.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증거 자료.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증거 자료는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요거 이렇게 증거가 없으면 이 판을 빼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수사. 이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 지금 관련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주는 건데요.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보시면은요. 중복고소 여부에서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 체크 없습니다 하면 체크하는데 보통은 중복고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유무해서 관련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수사 중에 있으면은 체크, 없으면은 체크 이쪽에 하시면 되고요. 관련 민사소송 유무해서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이제 다 됐고요. 자,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적으셨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1일 고소인 김동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할 곳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제출할 곳은 피고소인 주소에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피고소인은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소는 안 나는데 제가 주소를 예를 들어서 주소를 경기도 김포시라고 한다면은 김포경찰서에가 관할이 되기 때문에
김포 경찰서 기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검찰청에 제출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기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은 민원실, 1층 민원실. 두 부를 복사하셔서 한 부는 고소인 본인이 갖고요. 나머지 한 부를 경찰서나 이제 부천지청의 민원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거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지, 증거를 붙일 텐데요. 자, 증거 붙이면은 별지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까 컨설팅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컨설팅 계약서 한부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예금 통장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한부. 그 다음에 통화 내역이 있으면 통화 내역, 녹취록도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연락 해서 한부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